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형사법 강의하는 김효범 변호사입니다. 이제 형사기록형 핵심 여러분 교재 다 가져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수환 교수님의 핵심 형사기록 책으로 이제 형사기록형 실전 연습 강의를 시작을 하려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형사기록형의 의 특성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좀 개관을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뒷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형사기록형 유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재례라던가 풀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차차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파트 1 기록 작성 일반 뒤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 기준으로는 3페이지인데 여러분들 것도 3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 뭐 읽기 전에 형사기록형의 특성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변시 형사기록형의 특성은요. 일단 첫 번째로 형식은 그닥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의외로 형식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이거는 뭐랑 이제 비교를 하면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로스쿨 2학년이나 로스쿨 3학년 때 배우시는 형사재판 실무라던가 아니면 검찰 실무 같은 시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딱 차이가 나요. 형제실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재를 외우느라 진땀 빼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기재를 엄청 외워야 돼요. 근데 변시 형사기록형은요, 뭐 기재례를 굳이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례형을 가지고 좀 더 공손한 어투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사례형 범위를 쓰는 거고, 오히려 사례형보다 좀 더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일단 사례형은 죄명을 안 줍니다. 그쵸? 예, 형사기록형 사례형 보면은, 형사 사례형 보면은 먼저 통글을 준 다음에 여기에서 갑과 을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를 다 찾아서 쓰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읽고 그에 맞는 죄를 딱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돼요. 죄명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 형사기록형에서는 애초부터 공소장에 그 사람을 무슨 죄로 기소를 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죄지 하면서 헷갈릴 일은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막 축소 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공소장 변경을 해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건 좀 부차적인 문제고, 적어도 사례형처럼 내가 죄명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 답을 못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그 기록형이 사례형보다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례형은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형법 이론 집중이랑 형소법 이론 집중 강의를 했었는데, 사례형 같은 경우는 학설을 써야 될 때가 꽤 많습니다. 형법 총론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냥 쟁점 하나당 학설 대립이 무조건 한 개씩은 나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설 대립을 많이 쓰게 돼요. 형법 강도는 좀 이제 그때그때 따라 다르지만, 근데 형사기록형은요, 학설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학설 쓰면 그거 마이너스 당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판례 입장만 주구장창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형식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사례형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례형의 연장인데, 사례형에서는 이제 그냥 뭐뭐 했다, 뭐 성립할 것이다 이런 어투로 썼다면은, 이제 기록형에서는 변론 요지서에서는 단학가체를 써줘야 되고, 뭐 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단학가체를 꼭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검토 의견서 같은 데서는 뭐뭐임 이러면서 음슴체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까지 있어요. 특성은 저는 사례형보다 아까 쉽다는 이유로 먼저 첫 번째로 죄명을 주고 그 다음에 학설을 안 써도 된다는 점, 요걸 이제 들었었잖아요. 세 번째로 나오는 유형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형보다 쉬워요. 어쩌다가 이제 브리타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최신 판례 같은 게 이제 브리타가 나올 것이고, 웬만하면 형식 측면에서는 진짜 나오는 유형이 계속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이 도과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 그 다음에 고소기간이 도과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반의사 불벌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또 공소시효, 기판력. 사실 기판력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단골로 나오는 쟁점이죠. 매 기록형마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판례 내용으로서 그걸 보완을 하시면은 될 일이지, 여러분들이 막 새로운 유형에 있어서는 적어도 브리타를 대비하시려고 전전긍긍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에 비해 사례형 같은 경우는 요새는 진짜 사례형이 뭔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사례형도 나오던 문제 계속 나오긴 하는데, 막 형소법의 최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옛날에는 안 묻던 형소법의 그 짜잘한 범위들 있잖아요. 그 요새 막 변별력 확보한다고 형사법 사례형에서 좀 내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법 사례형과 달리 기록형은 좀 더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형사 기록형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재례를 외우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법리만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득점을 어떻게 받는지는 또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형사기록형 메모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새도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CBT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 아예 그냥 메모 자체를 그냥 타이핑으로 하시면서 막 푸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옛날처럼 아날로그식으로 풀길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전히 A3, 나눠주는 A3에다가 그 메모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메모법 관련해가지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로스쿨 선배들한테 이제 듣기도 했을 거고, 또 여러분들만의 메모법이 정립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한데, 이제 혹시나 이제 본인의 메모법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아니면 내 메모가 너무 좀 느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메모를 이렇게 했어요. 자, A3 용지가 길잖아요. 자, 가로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로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로로 하시나요? 세로로 하시나요? 네, 저는 세로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변시 기록형을 가로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세로로 쭉 했어요. 특히 요새 죄명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세로로 하면은 죄명을 더 많이 적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세로로 했던 편입니다. 물론 이거는 가로로 해도 뭐 상관없어요. 자,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이렇게 했어요. 목차를 피의자랑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겠죠? 피고인이랑 그 다음에 사실관계, 그 다음에 자백 여부, 그 다음에 쟁점,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실체인데 실체에서 플러스 증거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증거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기판력. 이렇게 저는 목차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자 갖고 가가지고 자로 이렇게 줄을 그었겠죠. 네,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쪽은 뭐 실체 증거 관련된 거니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나누지는 않고,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면은 이쪽에, 그 다음에 무죄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증거면은 이쪽에 항상 메모를 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할 때 그래도 50분은 썼던 것 같아요. 50분에서 좀 길면 1시간 정도 썼었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 남죠? 네, 그동안 이제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한번 하고 나면은 다시는 기록형 그 문제를 안 볼 수 있도록 저는 항상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메모를 자세히 하면서도 좀 빨리 했었던 편인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하는 것 뭐 괜찮다 싶으면은 차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 하던 게 더 편하면은 여러분 하는 거 써도 돼요. 자, 일단 그 기록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일까요? 기록형 문제에서 공소장입니다. 공소장. 그렇죠? 왜 공소장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공소 제기가 언제 돼 있는지 날짜뿐만이 아니라 그 공소 사실에 대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내용을 가지고 뭔가 미리 요약해 놓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공소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장 보면서 뭔가 뽑아 먹을 수 있는 정보는 다 뽑아 먹도록 항상 기록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뽑아 먹어야 할 정보가 어떤 걸까요? 일단 공소제기 일자겠죠. 그래서 저는 공소제기 일자는 항상 전 날짜는 빨간색으로 적었었습니다. 공소제기 일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25년 3월 11일이다. 그럼 저는 피고인 위에다가 저 공소제기 일자를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것도 저는